예, 이제 5번째 변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특집 선거 D-1 생방송으로 준비한 선거 막판 5대 변수, 그 마지막 변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5번째 변수는 U 플러스 심 플러스 U가 15%를 득표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먼저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승민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국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희망의 미래를 열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뒤에 서 계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기적의 역전 만루 홈런을 쳐내겠습니다. 심상정이 찍는 한 표는 4표가 아니라 1타 3피입니다, 여러분. 일석삼조입니다. 홍준표 잡아서 적폐청산하는 한 표 맞죠? 문재인 견인해서 과감한 개혁 견인차 한 표 맞죠? 안철수의 새정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의 한 표 맞죠, 여러분? 노은지 기자, U 플러스 심 플러스 U 15%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얘에 따라서 뭐 누가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냐 아니면 뭐 홍준표 안철수 후보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노 기자께서 예측하시기에 현장을 취재하기에 유심 합산 15%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마지막에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덜했는데 막판에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상승세라는 것, 그리고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또 이제 뭐 안철수냐 홍준표냐 해서 좀 고민했던 보수 중에 좀 젊은 보수들 있잖아요. 유승민 후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또 유담양 같은 경우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하루 쉬고 다시 나와서 피해자가 숨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 다시 나서는 모습에서 좀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특히 또 유승민 후보도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한 것도 유세 현장에 나가서 이제 기자들도 이제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자들조차도 심상정 후보 말 듣다 보면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렇죠. 그 말은 또 맞네. 그렇죠. 논리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끄덕이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젊은 층은 단순히 이제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후보 그것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약에 만났다면 내 마음을 좀 움직이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좀 이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합쳐지다 보면 사실 15%라는 게 두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8%, 7%만 얻어도 가능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거다. 15% 넘을 거다. 네. 유승민 후보도 선전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의 상승세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김병민 박사도 15% 넘는다. 넘는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됐을 경우는 뭐 심상정 후보의 상승세는 이미 예전부터 드러났던 거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캠프 관계자를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해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미안해서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 울상이어서. 근데 사실 바른정당이 집단탈당 사태 이후로 갑작스럽게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가 아예 눈빛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통적인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온다라기보다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사실 보수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는 소신투표의 경향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표가 이제 잘 고민해야 될 게 이게 홍준표 후보의 표를 끌어오는 것이냐, 안철수 후보의 표를 끌어오는 것이냐, 혹은 아니면 문재인 후보의 표를 끌어오시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요. 유승민 후보의 표가 늘어나는 부분에는 저는 문재인 후보의 표를 가져오는 것도 일부 있다고 봐요.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유심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소신투표라고는 한 덩어리로 묶이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1위 후보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되는 건 꼴찌들의 반란, 이 막판 약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산술적으로 유심이 15% 이상 넘어간다면 일단 문재인 후보가 외치는 50% 과반은 쉽지가 않죠.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40% 선도 위험할 수 있다. 나머지의 총합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나머지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실제 투표를 하면요. 여론조사 결과보다 득표율이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뭉답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 분모가 다 10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의 이제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상부터 그러고 어느 정도 이하부터는 거꾸로 내려가요. 과거에 이제 2002년에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로 히트 쳤던 권영길 후보도 노동운동 출신이지만은 사람이 이제 되게 안정감 있고 신문기자 출신이고 뭐 이른바 스펙도 좋은 분이었는데 여론조사 때 7% 내지 8% 나왔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3.9%였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이회창, 노무현, 박빙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2007년에 문국현 후보의 경우가 있습니다. 문국현 후보가의 경우에는 그때는 좀 이명박, 정동영 후보 사이에 격차가 되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문국현 후보도 그 지지율로 예. 두 자리 이상을 쭉 나오다가 실제 투표율은 5.7%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넘지 못하는 후보들은 막판에 표심이 내가 참 좋기는 좋은데 근데 이 표는 또 사표가 아닌가라고 해서 가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걸 뚫을 수 있다면은 쫙 올라가는 거고 그걸 못 뚫으면은 막 이제 가라앉는 건데 이것도 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인기가 올라가는 건 분명한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번 역사적 사례에 있었던 벽을 뛰어넘느냐 마느냐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번 대선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특집답게 5가지 변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5가지 변수 5차 방정식이 적용된 이번 대선이라는 겁니다. 막판 5대 변수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변수는요. 내일 비가 오는데 과연 투표율이 80% 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여부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방황하는 보수의 전략적 선택 35%에 달한다는 이 보수표가 과연 어느 후보에게 몰릴 것이냐 분산될 것이냐가 두 번째 변수. 세 번째는 이 네거티브 한방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역풍이 불 것인가. 네 번째는 호남이 몰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U+심 15%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5차 방정식 결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내일 저희 돌직구쇼 특집 방송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